드디어 마지막 API까지 왔습니다. API는 뭐 앞서 설명했다시피 네스트.js 기반의 그 웹 서비스이고요. 방금 그 대부분의 인프라 계열 모듈들은 지금 백엔드 코어에다가 정의를 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도메인 로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뭐 패키지 세팅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지금 뭐 디펜던시가 몇 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그 피어 디펜던시도 있고 이제 코어로 백엔드 코어로 옮겼는데 아직 디펜던시는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아마 좀 더 수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코어, 도메인, 인프라, 쉐어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요. 코어는 이제 밑에 백엔드 코어에서 정의한 모듈들을 위에서 사용하고 익셉션 필터까지 연결해주는 모듈이고요. 그리고 인프라는 여기 자체적으로 정의한 이제 라이브러리 인프라 계열 코드들, 모듈들 모아놨고, 쉐어드는 그냥 일반적인 상수나 아니면 타입 같은 거 적용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config, context, 이렇게 그 코어 모듈들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익셉션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가 4개 정도 있는데 이걸 한번 모듈로 감싸가지고 좀 더 가독성 좋게 내보냈고요. 에러 타입은 글로벌 도메인 에러 타입은 여기 현재 4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메인 익셉션은 그 도메인 에러 중에서 스로를 해야 돼가지고 도메인 익셉션으로 해야 된다는 그 에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메인 랩핑 클래스인 도메인 익셉션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처리하는 필터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밸리데이션은 TS REST에서 처음에 그 요청값 검증을 할 때 거기서 걸린 애들을 이제 TS REST에서 리퀘스트 밸리데이션 에러라는 이름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응답하는 클래스 에러 필터, 그다음에 이제 뭐 DB 커넥션 에러나 아니면 레디스 오류 같은 시스템 익셉션이 던져졌을 때 그걸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 익셉션 필터, 마지막으로 그의 전역 에러를 처리하는 글로벌 익셉션 필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필터로 이렇게 4개를 등록을 해서 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인데요. 크립토는 이제 간단하게 2개 프로비더를 가지고 있는 모듈인데, 이제 비밀번호 암호화랑 비밀번호 해싱이랑 비교를 해주는 해시랑 컴페어,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 생성이랑 그 해시를 해주는 해시 리프레시 토큰 리프레시 토큰 프로비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왜 해시를 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 리프레시 토큰이 있는 DB가 털려가지고 그 리프레시 토큰이 유출이 되었을 때, DB가 유출되었을 때 만약 리프레시 토큰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공격자는 그 리프레시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용자를 사칭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시된 리프레시 토큰을 하면 리프레시 토큰을 DB에서 탈취를 하더라도 공격자는 이 토큰으로 뭐 그 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그냥 암호화됐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 비밀번호도 유출돼도 의미가 없잖아요. 동일하게 리프레시 토큰도 그 해시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만 차이점으로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비크립트 해시를 쓰는데, 이건 솔트 라운드까지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해시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면 이제 실무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한 해시인 거고, 보통 이걸 하면 200에서 300ms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리프레시 토큰에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암호화를 하는 이유가 비밀번호 무작위 대입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기본적으로 원형 비밀번호를 아예 못 찾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왜냐면 비밀번호를 재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원형을 찾을 수 없게,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도.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SHA 256으로 한 번만 돌려버리거든요. 물론 시크릿 솔트 페퍼죠. 페퍼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한 번만 돌리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리프레시 토큰은 보면 랜덤 바이트 32이기 때문에 32비트짜리 랜덤 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털려도 HJA 256을 한 번만 돌려도 그 원형을 찾는 게 이론상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찾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 정도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끝나니까 성능상으로도 많이 이득이죠. 리프레시 토큰 해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분마다,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도 거의 몇 달마다 로그인 할 때마다니까. 근데 리프레시 토큰은 한 적어도 일반적으로 10분마다 호출을 하니까 늦어지면 또 별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모듈이고요. 데브툴즈 모듈은 개발을 도와주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도와주기 위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제 회원가입, 강제 로그인, 그다음에 DB 달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회원가입 로직에 검증이 없어가지고 그냥 회원가입 로직은 똑같은데, 나중에 회원가입에 이메일 인증이 추가되거나 하면 이거를 테스트할 때마다 이메일 인증을 해야 돼? 근데 테스트해야 되는 유저가 한두 개도 아닌데? 할 수도 있어서 강제로 로그인, 그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회원가입을 해주는, 정확히는 유저를 생성해주는 엔드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는 그냥 회원가입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 로그인, 이메일만 주면 그걸로 강제로 로그인을 해주는 그거고요. 네, 마지막 리스 DB는 이제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일단 DB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B를 날리는 겁니다. 드랍 이런 거 말고 이제 턴케이트 테이블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날려 보이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노드 EMB가 디벨롭먼트일 때만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는 로딩이 데브툴즈 모드가 아예 임포트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프라 계열 모드는 끝이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도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담은 모듈을 담는 폴더인데, 근데 현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지금까지 인프라 계열 코드들을 많이 작성해가지고 도메인 코드들은 별로 없고요. 일단은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저는 유저 엔티티를 관리하는 거고, 세션도 세션 엔티티를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고, 어스는 별도의 어그리게이트 없이 유저 세션 시큐리티를 합쳐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로그인, 회원가입, 그 다음에 토큰 리프레시, 로그아웃 이렇게를 관리하는 도메인입니다. 유저부터 보면 핵심인 도메인부터 볼게요. 유저 엔티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프롭이랑 크리에이트 유저 프로, 여러 가지 겟더, 컨스트럭처, 크리에이트, 유저가 생성되면 유저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발행한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로파일 업 유저네임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에러 이렇게 있고요. 패스워드도 이렇게 있는데, 패스워드가 이렇게 했을 때 해식된 값이 혹시라도 내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get hashed value 해가지고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레포지토리 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find one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find one 해가지고 by email 이게 아니라 find one 하고 옵션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퍼는 유저 매퍼 해가지고 유저 엔티티랑 이제 프리즈마 그 데이터베이스 유저랑 매핑해주는 클래스 있고요. 네, 레포지토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서 하면 되고요. 크레이트도 뭐 이메일 유저네임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충돌하면 unexpected error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른 모듈과 다르게 그 유저는 모듈이 유저 인프라랑 유저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유저 특성상 그 핸들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유저는 인터페이스를 보면 그냥 유저 퍼블릭 컨트롤러랑 유저 프라이베이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컨트롤러, 관리자를 위한 컨트롤러까지 이게 3개가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다 구현된 게 아니라서 추가로 구현될 건데 이거를 다 임포트 메인 유저에다 했다가는 너무 더러워지고 가독성이 나빠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각 이제 도메인 계층별로 모듈을 좀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저 애플리케이션 모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커맨드도 보면 어드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밖에 없고요. 커맨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구현하고 추가해야 될 게 많아서 간단히 이런 게 있다 정도면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세션이 생성되거나 아니면 이제 리프레시 되면 유저의 이제 라스트 액티베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고요. 그 다음에 유저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특히 다른 모듈에서 사용을 할 때 중요한 게 그 어스 모듈 같은 경우는 도메인 이벤트나 이벤트나 잡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핸들러 커맨드 안에서 커맨드를 서출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게 이제 파사드 패턴으로 노출을 하는 건데요. 유저 관련해서 주요 메소드를 레포지토리를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파사드만 내보내가지고 다른 모듈에서는 파사드만 보고 유저의 필요한 일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이랑 뭐 찾는 거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커맨드도 있고요. 지금은 딜리트가 유저를 그냥 진짜 DB에서 레코드를 삭제해 버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프트 딜리트 방식으로 바꿀 겁니다. 유저 프로필 닉네임이랑 비유 업데이트 거 있고요. 유저 네임 업데이트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현재는 그 아바타 업데이트 하는 게 없는데 아직 그 스토리지 모듈을 안 만들었거든요. 만들면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get user b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고요. 유저 모듈은 유저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내보내고 메스는 유저 파사드만 내보내서 전체적으로는 유저 파사드만 만약 유저 모듈을 외부에서 사용하게 되면 유저 파사드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션인데요. 세션 모듈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 올드 프레이그라운드에서는 그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방식을 지원을 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키회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세션은 이제 그 리프레시 토큰을 유지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 되었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엔티티이기도 한데요. 일단 도메인부터 보면 이제 리프레시 토큰 엔티티랑 세션 엔티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부터 보면 그냥 해시 토큰이랑 사용되어 있는지 여부, 만료는 언제인지, 세션 아이디 이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저는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리프레시 토큰은 애그리게이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도메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에서
재사용이 감지돼가지고 잠가야 된다. 그러면 얘는 잠가야 된다가 아니라 재사용이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에러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엔티티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프레시 토큰을 리스트로 봤는데 이게 실제로 전체 원래 그 순수한 좀 면밀한 정확한 DDD 상으로는 모든 리프레시 토큰을 가져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토큰만 그 레이지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기반으로 세션 프롭을 찾는다 하면 그 해당 리프레시 토큰 하나만 리스트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성은 이렇게 하고요. 리프레시 토큰이 만약에 있으면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있으면 생성을 하고요. 없으면 생성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생성되면 세션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하고요. 세션이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스 보면 리프레시 토큰 해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키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을 해주는데 만약에 현재 세션이 죽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얘는 이제 관리자나 아니면 뭐 키회전 감지해가지고 세션이 잠긴 경우 리부크드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스스로 로그아웃된 경우는 클로즈드 스테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상태에서는 리프레시가 안 되니까 에러를 리턴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토큰을 받아오는데 이제 엔티티 내부에서는 토큰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실제로는 이 토큰을 실제 사용할 토큰 하나만 넣어주지만 엔티티는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전체 리프레시에서 find 하는 방식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커넥트 토큰이 없다 싶으면 invalid refresh 토큰 에러를 반환을 하고요. 있으면 이제 해당 토큰을 유즈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리프레시 토큰 엔티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잘 되면 is used to 하고 update를 이렇게 하는데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에러를 반환하면 여기서 이제 매치를 합니다. 매치는 에러면 토큰 리즈 디텍티드 하면 이제 이벤트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션을 폭파시킨 다음에 타입도 오케이. 그러니까 리워크드 세션 재사용 감지에서 세션을 잠그는 것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패지만 저희 공격자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실패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면 실패한다는 거는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건데 세션 리유즈를 하고 잠갔다는 거는 생성 로직은 실패했을지라도 시스템의 방어 로직은 성공했다. 그래서 뭐 불완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성공이라서 이제 타입도 오케이로 리워크드 됐다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타입도 오케이는 단순히 그냥 타입이랑 그거 해주는 건데 그냥 뭐 전 영상에 설명했으니까 찾으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기존 토큰을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했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새로운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new 토큰 해시를 하고요. 해시 로직은 세션 엔티티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 방금 전 이제 리프레시 토큰 인프라에 리프레시 토큰 어디 갔니? 리프레시 토큰 프로비더 이를 통해서 해시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받아온 거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을 여기 넣어주고 라스트 리프레시 때까지 업데이트 한 다음에 라스트 리프레시 때까지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외부에서 주입받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환경 변수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데 환경 변수도 결국 외부니까 하고 add 이벤트 리프레시 때 이벤트까지 발행하고 타입도 오케이 석세스로 해줍니다. 그 외에도 클로즈 하면 이런 것도 있고요. 세션 딜리트도 이렇게 해줍니다. 레포지토리 포트 같은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디로 찾기 get이 붙어 있는 거는 찾고 없으면 도메인 에러를 반환을 합니다.
리소스 타입이고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get 이런 거 있는데 다 한번 갈아엎을 거고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 get on by hashed refresh token. hashed refresh 토큰을 바탕으로 그 하나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레포지토리를 가보면 네, 여기 다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레포지토리 어떻게 구현했냐, 리스토리 이런 거는 뭐 큰 뭐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크레이트 세션 했는데 세션이 그 리프레시 토큰 엔티티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프레시 토큰을 추가로 그 DB에 반영해주는 그 과정이 추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세션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이 물론 랜덤 바이트에다가 SHA-256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겹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게 그냥 토큰이 컨플릭트 됐다 라는 걸 하면 당연히 이 토큰은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거인 거잖아요. 물론 그 에러를 감지하고 15분 내로 써야지만 그거를 쓸 수 있겠지만, 아니죠. 아닌가? 맞죠. 그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15분 내로 해야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리프레시 토큰 컨플릭트 에러보다는 그냥 좀 더 숨기기 위해서 인터널 서버 에러로 숨겨줬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론상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 치면 됩니다. 업데이트도 이제 리프레시 토큰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업데이트나 인설트가 아니냐? 왜냐면 업데이트도 있고 인설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설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랑 딜리트 포함했습니다. 궤던바이 해시드 리프레시 토큰이 있는데, 해시드 토큰 레코드를 가지고 리프레시 토큰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세션 아이디만 불러오고요. 네, 세션 아이디에서 이거를 포함해서 다시 불러옵니다. 네. 만약에 토큰이 없으면 invalid refresh token error를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도메인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게 이제 세션의 동작 방식이고요. 커맨드는 뭐 별거 없습니다. 딜리트 세션 있고요. 파사드도 있는데, 이제 파사드가 꽤 중요합니다. 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조회만 하는 단순인데, 이제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크레이트에서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리프레시 토큰 프로비더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파사드에서 조합을 해주고요. 로테이트도 여러가지 도메인 로직을 파사드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게 파사드는 단순히 내보내기만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네, 그래서 원래는 세션 서비스 TS로 이걸 하고 파사드는 그냥 임포트만 해서 사용해야 되긴 한데, 네, 지금 여러가지 변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막 개선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로즈, 그냥 클로즈도 뭐 에러 있으면 그대로 하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DTO 매퍼는 그냥 그대로 적혀 있고요. DP도 그냥 get이랑 리스트랑 딜리트 이 정도 있습니다. 마지막 어스인데요. 어스는 뭐 도메인이랑 인프라가 없습니다. 물론 도메인 에러를 도메인으로 보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도메인 에러도 비밀번호 틀렸다 이 정도 수준밖에 없고요. 내부도 지금 5개 핸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러부터 보면 로그인, 회원가입부터 볼게요. 회원가입은 레지스터 커맨드가 있고요. 이제 트랜잭션에서 일단 비밀번호가 올바른지를 한번 검증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 비밀번호는 요청단에서 한번 해요. API DTO단에서 한번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스키마 검증을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 검증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를 리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를 먼저 생성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뭐 이메일 중복이나 유저님 중복이 발생하면 그대로 리턴을 합니다. 에러 리턴을 합니다. 세션을 생성하고, 이 세션을 유저를 바탕으로 세션을 생성하고, 또 세션을 바탕으로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그 결과값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스 레지스터에서 이 커맨드 실행 결과를 받아서 성공이면 리프레시 토큰은 쿠키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액세스 토큰만 응답 바디로 내려줍니다. 뭐 로그인도 비슷하게 그냥 일단은 이메일로 유저를 찾고 비밀번호를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컴페어로 이제 비밀번호를 확인을 해서 세션이랑 액세스 토큰을 생성한 과정이 있고요. 이거를 합쳐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세션이랑 액세스 토큰은 좀 다른 개념이라서 이건 어스 라우터에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션에다가 굳이 액세스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세션은 세션만, 액세스 시큐리티는 액세스 토큰만 하고, 어스에서는 이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 리프레시도 동일하게 구현을 했고요. 이건 이제 세션 파사드에서 로테이트를 좀 비즈니스 로직을 깊게 해놨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로테이트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세션 리서트가 이제 성공이다 하면 뭐 이제 리부크 했는데, 세션 이게 리부크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리서트 타입이 두 개예요. 타입드 리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 성공해서 키회전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부크드 키회전이 안되고 세션이 그냥 잠겨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잠긴 경우는 이제 토큰 리유즈니까 아직 여기는 리즌이 없는 토큰 리유즈 디텍티드 해서 이렇게 전송을 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유저를 한번 조회를 해서 유저 정보를 바탕으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테이티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고 그게 두 개를 반환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로그인으로 이렇게 쿠키를 하고요. 리프레시 때도 성공을 했을 때 타입이 리부크드고 디텍티드면 이제 쿠키를 지워버리고 API 에러를 반환을 하고요. 현재는 리드 디텍티드 말고는 리부크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인베리드 베리언트 익셉션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쿠키를 다시 최신화해주고 그다음에 액세스 토큰까지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로그아웃은 그냥 로그아웃이고요. 그냥 세션을 클로즈하고, 만약에 없어도 리프레시 토큰을 기반으로 세션을 클로즈하는데 세션이 없어도 여기서 일단은 1을 던지긴 하는데, 여기서 세션이 없으면 에러를 던지는데 컨트롤러에서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그아웃하면 에러를 해도 그냥 2045K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은 무조건 없애버리고요. 왜냐면 로그아웃은 굳이 로그인한 사람만 로그아웃 할 수 있다를 제한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 유저네임 해서 이 유저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만 했고요. 유저네임이 있어도 이거는 솔직히 에러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결과는 true니까 available true false로 구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스까지 하면 모든 모듈이 끝나게 됩니다. 이 거의 한 5시간, 6시간 영상만 찍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제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이게 아무튼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도메인 모듈은 여기까지로 끝하겠습니다.